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통해서 훈육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훈육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훈육의 목적, 훈육의 가치, 훈육의 방향, 과연 우리가 훈육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훈육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훈육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훈육의 방법적인 거, 훈육의 기술을 잘 알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훈육법을 익힌 거예요. 그러면 퍼즐 조각 한 3개를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육아서를 열심히 읽어서 새로운 대화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또 퍼즐 조각 4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 퍼즐 조각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이 퍼즐을 완성을 시켜야 우리가 훈육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훈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퍼즐판. 이 퍼즐 조각이 완성돼서 어떤 그림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퍼즐판이 없이도 퍼즐을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의 시기는 더 길어질 것이고, 불필요한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퍼즐판이 완성된 그림을 모를 때는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육을 성공하기 위해서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그 대학교에서 지금 아동생활지도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인스타 피드에서도 한번 이 교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동생활지도, 이제 이 책은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고, 학생들은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유아생활 지도, 교사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두 교재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유아생활 지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아생활 지도는 흔히 훈육, 버릇들이기, 유아지도, 유아행동지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는 훈육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훈육. 훈육이 곧 생활 지도라는 뜻이에요. 가르칠 기를 육자를 써서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면서 기르느냐? 바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며 기르는 것이 훈육이다. 훈육이란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다. 훈육은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의미한다. 네. 자, 이 훈육이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가르치는 거래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활은 뭘까요? 아이들의 생활은 단순하죠.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놀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훈육인데, 그럼 어떠한 필요성이 있느냐, 왜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유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바른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활 지도가 필요하대요. 유아가 바른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생활을 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육을 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훈육을 하나요? 아이를 위해서라고들 다들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 부모님이 훈육하는 부모님의 감정, 그리고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훈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접근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감정 조절이 더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은 장면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진다면 반응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목적이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아이들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음, 아이들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네, 아이를 태어나게 해줬죠. 네, 그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하죠. 모르는 것을 배우면 한두 번 만에 익힐 수 있나요? 어때요?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이제 카페나 코칭 받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훈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있으시죠? 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훈육법들 육아서 한번 읽고 대화법 읽고 익히면 아이들이랑 실제로 해봤을 때 잘 통하나요? 잘 통했어요. 한번 잘 통했어요. 다음번에도 계속 변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배웠는데, 우리가 노력했는데, 노력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응? 알려줬으면, 엄마가 알려줬으면 잘해야죠, 아이들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연습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겪어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뭐 훈육법을 배웠으면 또 동기도 있어. 내가 이 훈육법을 왜 배워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잘 지도하고 싶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동기조차 없어요. 내가 왜 씻어야 하는지, 내가 화가 나서 물건 던졌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 행동을 왜 고쳐야 하는지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가 하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즐겁게 알려줘야 되고요. 한 번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훈육의 목적은 한 번 알려줘서 모른다. 여러 번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무대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지금 습득한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코치의 역할, 때로는 그 무대 뒤에 연출가의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실전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육하면서 완벽하게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울고 떼쓰기 훈육을 한다? 그러면 울고 떼쓰기가 0으로 없어져야 된다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우리가 목적하는 훈육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훈육을 했으면 우리 아이가 울고 떼쓰기가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데. 안 되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너는 왜 따라주지 않니? 더 화가 나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는 아이의 울음대를 없애는 건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목적한 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부모님이 알려주는 과정이다, 훈육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면 아이도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유아생활 지도가 필요한가를 보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바른 성격을 위해서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성격 형성을 위해서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어머니께서 이걸 말씀드렸더니
아, 성격 형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프로이드는 그 이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초기 경험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 경험. 아이들의 초기 경험이 뭔가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회적인 환경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훈육이라는 것이 생활을 지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먹고 자고 뭐 입고 놀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 생활의 전부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먹고 자고 하는 게 전부예요.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아이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네. 내가 왜 씻어야 하는지 이런 동기부여를 즐겁게 시켜준 부모님이 있다면 아이들은 씻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이런 설명들을 잘 해줬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줬어요. 양치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양치를 안 했을 때는 너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해주고 일관되게 훈육을 했다면 아이는 양치를 하고서 즐거움을 느끼죠.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또는 내가 양치를 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니까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갔는데 양치를 하는데 집에서는 훈육을 안 했단 말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어린이집에 갔는데 다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는 왜 안 하니? 우리 친구들 다 양치해야 되는데 양치해서 다 입에 있는 세균들을 없애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해야 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왜 집에서의 기준과 밖에서의 기준이 다르지? 저 선생님은 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힘들게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또 아이가 반응을 하면 당연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가정에서의 어떤 기준과 기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어린이집이 될 텐데 보통은 이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선생님의 반응들이 다를 때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이의 성격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아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훈육, 생활지도를 통해서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대요. 훈육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의 잠재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 발견이 되나요? 내가 뭔가 성공의 경험을 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성공의 경험을 되게 대단한 것을 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나 꽤 잘하네. 몰랐는데 나 이거 하는 거 좀 좋아하네. 결과도 괜찮은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잠재 능력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유아기 시기의 경험이라는 것,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이런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해주고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주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즉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이 속에서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사실 양치하는 거 이걸 내가 잘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하는 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우와 우리 아들이 손을 그냥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딸이 양치한 거 보니까 입이 진짜 깨끗해졌어. 우리 딸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면 아이들은 뭐야 엄마는 왜 나한테 없는 얘기를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나는 되게 내 일을 치아를 깨끗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아이구나. 나는 이렇게 구석구석 잘 씻는 아이구나. 꽤 괜찮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더 잘해보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또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지금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고 우리 아이들은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반응들이
또 즐겁게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끌어주면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네. 왜냐면 이 아이들의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훈육은 어떤 특별히 잘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지적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끌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훈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위한 훈육인가? 일단 훈육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훈육이다. 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훈육이고, 아이가 기본 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해서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규칙을 배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고 잠재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훈육의 목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이 훈육을 할 때, 아, 나 지금 우리 아이의 행동이 너무 걱정돼. 이렇게 해서 학교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커다란 빅피처,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아이가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습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고 훈육을 해 나가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훈육에 대한 얘기 참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방법적인 거에 사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이 훈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육아메이트 미호가 이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부모, 좋은 육아, 굿 페어런트, 굿 페어런팅, GPGP.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